안녕하세요. 메디피스 사무총장 신상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보고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매일매일 하잖아요, 보고는.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보고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20여 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총장도 되고 간사도 해보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그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 언어의 핵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의 출발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보고일까라고 한 번도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쭉 반추해 가면서 이게 좋은 보고겠구나라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나쁜 것부터 했어요. 나쁜 것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들부터 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이건 한번 들어보면요, 그냥 이해하시고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원맨 밴드 아시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요, 김수철 씨였어요. 그 사람이 원맨 밴드였어요. 자기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키보드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곡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게다가 국악까지 있잖아요, 그분은요. 88 올림픽 때 음악 담당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나신 분인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원맨 밴드죠. 근데 NGO도 이 원맨 밴드가 있습니다. 1인 NG라고 하죠. 근데 이 1인 NGO들이 한때 굉장히 그 관심을 받았다가 이제 별 관심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 많은 구성원이 필요한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많아지죠. 그래서 1인 NGO가 관심에서 좀 사라지고 있죠.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은가? 이것은 결사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사체가 뭡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치에 동의해서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사체예요. 이건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즉, 다양한 생각들, 하지만 가치는 유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사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나, 이 두 가지가 있지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은 비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평화, 지구 살리기, 환경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비전에 관한 것이고, 무엇을 하고 싶나,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라는 문제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가지? 이런 것이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소통은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회의, 지시라는 조직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보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보고를 하지 않으면 리더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고 안 해주면. 보고서 보고 어떤 판단들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는 조직 소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누락되는 것 없이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위기관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협업은 당연한 것이고요. 골든타임을 놓친 위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위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관리에 적시에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위기관리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때 그냥 평상시처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사업 수행 자체가 기존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온라인 통해서 가야 된다.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 골든타임 잡아내는 거거든요. 준비를 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바로 그게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역할들의 조정과 조율은 반드시 정확한 보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한 보고가 없게 되면요,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거짓 보고 받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즉각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보고를 받은 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이동하는 거예요. 간사가 팀장한테 보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시를 받았죠, 다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전했습니다. 팀장한테. 그럼 보고하는 자는 얼마나 좋아? 책임이 이전됐잖아요. 이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보고에는 원칙이 있어요. 보고는 책임을 지는 자에게 하죠. 공유와는 다릅니다. 책임자는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주고요. 유인받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유인받은 것은 사후 보고하면 되고요. 사전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후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보고는 3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시기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보고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고의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말로 하죠. 대개 팀은 책상 맞대고 앉아 있잖아요. 구두보고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두보고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카톡 같은 문자, 전화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구두보고죠. 저도 오늘 아침에 구두보고를 집에서 받았어요. 전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지시를 받은 것을 진행할 때 중간 체크, 정보 같은 거 빨리 주는 거죠. 서면 보고가 또 일반적이죠. 보고서 결제하는 거죠. 이메일 보고가 요즘에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고에는 내부와 외부가 있죠. 상급자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내부에서 갑에 대한 보고죠. 계약서는 갑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뭐 코이카라든가 보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으면 그 자리에 나가서 보고를 해드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 회의에서 내가 보고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보고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급자의 자세가 있어요. 정확한 보고는 정확한 지시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상급자의 자세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별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보고를 받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시를 하게 되면 일을 진행하게 돼요.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지시가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영부영 그냥 그럭저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면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고의 분위기는 상급자가 만들죠. 그저 앉아서 기다려야지는 말해야 됩니다. 상급자는 지시를 해놓고서 보고가 안 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보고 안 오면 보고하라고 지시를 또 내려야 되죠. 쫓아가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급자의 자세는 뭐냐? 간추려서 핵심을 짚어라. 현황만 보고하지 마라. 보고는 바로바로 해라. 그 상급자의 경우는 보고를 받는 게 많아요. 근데 주저리 막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국 상급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요? 라고 물어요. 만약에 상급자가 그래서요? 라고 물었다면 보고를 잘 못한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죠. 대부분 상급자는 하급자가 하는 일을 대부분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 결론을 들으면 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결론만 들어도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저리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좀 안 된다. 현황만 보고 하지 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의견을 내야죠. 보고를 미루는 것은요 진짜 유행입니다.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고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럼 미리 보고해도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해라. 상급자의 보고의 범위는 무엇을 보고할 거냐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보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요.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바꾸고 그래요.
거기에 굉장히 적용되어 있어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 습관적으로. 그래서 보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왜 고민합니까?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정권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지시사항과 규율에 정해져 있는 대로 보고를 하고요. 물론 저 화장실 좀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각개전투하러 훈련하러 나갔어요. 또는 사격하러 갔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총 딱 내려놓고 화장실 가. 어떻게 돼요? 영창 갑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인 것인지, 쉽게 말해서 상식적인 생활 행동이 있잖아요. 전화 왔는데 전화 받아도 되겠습니까?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야 이놈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전화를. 팀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못 받았어요. 막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상식적 위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안 좋은 사례들이죠. 보고 누락입니다. 본인이 자영업자처럼 뭐 나의 결정이 곧 조직의 결정이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면 이러한 실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거치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영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랑 협업해서 누구랑 의사결정하고 잠깐 회의 좀 합시다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정, 그러진 않아요. 관리자가 보고의 중요성을 모른 채 관리하게 될 경우 이러한 실수가 더 커집니다. 부서장이 됐으면요,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돼요, 부서를요. 근데 보고를 하지 않고 뭐 일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고사항인데. 그럼 그래도 되는구나가 되죠. 대충 보면은요, 부서장이 그 개념이 똑바로 잡혀 있으면요, 부서원들 일 잘해요. 왜? 한두 번 실수하다가 고쳐주거든요. 근데 그 부서가 뒤죽박죽이야. 제가 보는 거의 100%입니다. 이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내규를 꼼꼼하게 만들고 이를 서로 정확히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규 또는 부서 내의 원칙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하자. 잠깐 앉아보세요. 홍보 담당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아가고요. 이거 결제.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버거워요? 2주면 괜찮아요? 2주 오케이. 약속. 이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서로 지켜나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부서장이 이걸 안 해줬다. 그럼 부서장 책임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서 알아서 보고해주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위임받은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의 결정 범위를 명확하게 재확인해야 됩니다. 이 일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이거 하라고 한 것 같아서요. 근데 부서장은 다 물어봐. 부서장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시를 명확하게, 보고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고를 명확하게 해서 그 범위를 잡아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늑장보고죠. 늑장보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세월호도 그렇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늑장보고예요. 왜? 책임 회피를 많이 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골든타임 놓친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늑장보고는요, 보고 누락과 다를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늦게 보고했다. 이거 보고 누락한 거예요. 보고 누락은 실수에서 올 수 있는 것이라면 늑장보고는 대부분 태만해서 와요. 책임 회피를 위해서 마지못해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고 안 한 거와 똑같은 거죠. 선택적 보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이 보고 내용을 각색해요. 특정한 것을 강조하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내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A라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들어와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 보고는 하는데 거기다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들어와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불리한 보고를 피하죠. 또 칭찬받은 일만 골라서 보고하고
질타받을 것을 보고를 누락시켜 버립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리더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꾸 좋은 것만 보고하니까요. 잘 되고 있네, 잘 되고 있네, 잘 되고 있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고받지 않으면 리더는요 몰라요. 선택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적 보고한 내용만 알고 있게 돼요. 뭐가 썩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사고가 터져요. 확인해 보니 선택적 보고를 해왔던 겁니다. 만약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을 두고 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직을 속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왜 고민합니까? 보고하세요.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속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십시오. 설사 내가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보고를 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팩트로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해요. 그럼 이게 뭐냐 질문하면은 첫 질문부터 대답을 못 합니다. 뭐 그런 부서장도 있었어요. 내 방에 들어오면 한 3번은 들락날락해요. 질문하게 되면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 담당자 확인하고 들고 이걸 합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나갔다 와. 또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담당자 오라고 됐다고. 그 보고했던 중간 관리자는요. 일처리를 중간에서 브라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고를 하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나의 보고에 의해서 판단되는 결정의 중대함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게 보고는요. 정말 정확하게 보고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고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역량의 부족으로 분석력이 떨어져서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역량 강화를 해야죠. 이거는.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나에게 버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부정확한 것을 나한테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건 쓰레기와 진배 없어요. 굉장히 불쾌하게 돼요. 보고받는 사람은. 실무적인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보고자가 리더에게 보고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는다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일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조금이라도 조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일은요,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이 맥시멈 100이라고 한다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내가 좀이라도 일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겠으니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과 있고 일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 잘하는 사람은 이 못하는 사람보다 몇 배 잘하게요? 라고 물어봐요. 무한대 잘하는 겁니다. 그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일을 망치는 자와 일을 정말 잘하는 자를 어떻게 몇 배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 100점 만점에 1점이라도 받아야 100배가 되는 것이죠. 망치는데 무슨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내가 보고를 하다가 자꾸 부서장보다 내가 더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안 하거나 분석력이 떨어지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빨리 캐치하고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든지 조직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존재한다. 곧 득이 된다라는 착각 버려라 이거죠. 허위보고. 조직을 속이는 자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를 보고하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허위 보고는요. 기획한 거잖아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징계의 대상이고요. 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상 허위 보고는 다소 차이가 있죠. 어제 술 진탕 먹고 팀장한테 전화합니다. 팀장님 제가 늦게 일어나놓고서 몸이 너무 아파서요. 이런 생활상 허위 보고는요. 전 인류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확대하거나 축소시킵니다. 축소보고죠. 사건이나 현상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파급력이 작은 것처럼 보고하는 행위. 확대보고는 그 반대죠. 이건 약간 선택적 보고와 비슷하죠.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 이거예요.